임입니다. 다음 진행 순서로는 귀한 조회사의 공부인 본부장님께서 진행해 주실 테고요. 또 스피치에는 김명호 사장님께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화면 공유하고 제품 설명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은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입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슬림바디 챌린지를 진행하시면서 보이차를 쓰시기도 하고 많은 효과를 보셨을 텐데요.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음, 잠깐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차 하면 보이차 찻잎이 따로 존재하는 건가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저도 최근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형나무에 나오는 차나무에서 나오는 녹차, 그러니까 그 같은 나무입니다. 차나무 잎에서 쓰이는 녹차, 홍차, 우롱차, 보이차가 모두 같은 차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가공을 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처리를 하냐에 따라서 차가 달라지는데요. 우리가 명태, 북어, 동태, 생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처럼 이 보이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녹차를 좀 더 살펴보면요. 찻잎을 우리가 녹차를 지금 우리가 차 잎을 우릴 때 초록색으로 예쁜 초록색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초록색이 나오지 않죠. 우리가 그냥 말리게 되면 갈색으로 산화가 된다든지 할 텐데 이 고위 찻잎을 유지하고 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덮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뜨거운 통이나 이런 큰 냄비에 찻잎을 덮는 과정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그 안에 찻잎에 많은 유효 효소 성분을 이렇게 산화를 문제하기 위해서 가둬두는 겁니다. 그래서 세척 과정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산화 과정을 멈춰서 가둬져서 초록색을 유지하고 우려 마시는 것이 녹차입니다. 홍차는 찻잎을 이기고 겪고 하는 과정에서 이 찻잎을 손상을 시키면서 진리기듯이 이기면서 그것을 산화 과정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홍차입니다. 그리고 우롱차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 정도를 가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녹차 잎을 말리기 전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말리고 바싹 말리는 것이 아니라 시들시들할 때 그것을 짓이겨서 산화 과정을 진행시키는 중간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차는 이건 흑차입니다. 이것은 충분하게 녹차를 충분히 건조하고 또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발효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곰팡이라든지 미생물의 충분한 발효가 일어나서 더욱 풍미를 일으키고 맛이 좋은 차가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이차입니다. 흑차라고 하시고 우리가 흑차의 이 보이차를 둥글게 이렇게 덩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해체 작업을 통해서 조금씩 차를 우려 마시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때입니다. 그러면 보관이 굉장히 오래 거의 몇십 년, 30년 이렇게 오래 묵힐수록 귀한 차가 되는데요. 이런 보이차의 효능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혈관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충분한 폴리페놀이라든지 발효 과정을 통해서 얻은 좋은 성분들이 장에도 도움이 되고 항암 효과도 도움이 되고 또 노화에도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숙취 해소에도 되고 스트레스 완화와 불면증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차에는 분명히 카페인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발효 과정을 거친 이 보이차는 충분한 발효 과정을 통해서 유효 성분이 많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차에는 무엇보다도 태아민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존재해서 우리가 카페인으로 얻을 수 있는 잠원이 안 온다든가 그런 성분에 이겨서 이게 심리를 안정시키고 진정 효과가 되는 충분히 이완시키는 좋은 차의 효능을 갖고 있는 차입니다. 이 보이차가 우리가 흑차라고 알려졌는데요. 보이차는 중국의 운남성의 보이라는 지역에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일명 보이차라고 이름이 붙여졌고 푸얼차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푸얼차는 티벳 말인데
그만큼 티벳하고 이 음란성하고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즐겨 마시는 흑차의 일종의 중국 운남성 부위 지역의 이름에서 유래했다라고 나오고요. 중국 운남성의 대엽차 차나무에서 나오는데 이것을 발효한 거를 티벳 지방하고 교역을 통한 아주 오래전 천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차마 고도에서 교역이 이루어지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이는 이거 티벳과 중국 운남성 사이에 6,000m 이상의 그 높은 산들을 여러 여섯 굽이 넘어서 그리고 협곡을 지나서 그리고 좁은 길을 따라서 말과 차마 도달을 하면 차와 말을 좁은 길 높은 도로를 이어서 교역을 했다 해서 차마 도도라고 이름이 짓혀졌는데 중국이 송나라부터 청나라까지 그 천년의 역사 동안 아주 귀한 차로 그리고 화폐같이 교환 가치를 갖고 있는 보이차의 특별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티벳에 왜 이렇게 보이차를 많이 들어가고 보이차를 이렇게 교환할 수밖에 없었냐면 티벳에는 우리 쌀과 달리 보리가 주식이었고 또 비타민이 좀 부족했답니다. 그 지역 환경상. 그래서 충분히 신선한 야채를 얻을 수 있는 비타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보이차를 통해서 귀한 비타민을 미네랄 그리고 뭐 플리페놀 이런 걸 섭취할 수 있게끔 귀한 존재였는데요. 그것을 교역하는 동안 숙성이 되고 장기 보관에도 안전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요 공급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 말을 수입하고 여기서는 차를 들여오고 하면서 교역의 장소로 보이차는 일명 그 우리가 차를 즐기는 기호식품뿐만 아니라 그 중요한 그 교역의 화폐 교환 가치로서도 쓰인 역사적인 차입니다. 그래서 보이차 추출 제조 공정을 보면요, 이 슬림바디 보이차는요, 중국 고산지대에서 얻어지는 이 본고장 운남성에서 채취한 걸 세계적 명성을 갖고 있는 해만 차장의 정품 보이차입니다. 그래서 보이차라고 알려진 것이 많은데 우리가 그 가공 공장이 인증받지 않은 기관에서 아니면은 또 만약에 이것을 발효시키고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걸 다른 방법으로 제조를 한다면 몸에 오히려 해롭기 때문에 반드시 정품 보이차를 사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그 정품 보이차가 나는 해만차등의 정품 보이차를 체험해서 그리고 잘 건조시키는 자연 건조를 시켜서 약태 발효를 거칩니다. 미생물을 넣어서 또 이렇게 자연환경에서 발효를 시키고 또 열수 추출을 통해서 그것을 우려 나온 분말을 건조 분말을 이렇게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물을 전부 다 제외하고 찻잎을 우리는 게 아니라 그 유효 성분은 분말로 해서 드시기 때문에 굉장히 약효가 올라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이차 추출물의 핵심 성분 갈산인데요. 폴리페놀 화학 물질의 하나고 카테킨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소의 핵심 성분인데요. 우리가 보이차를 한 잔 마시는 그 차에 우리 슬림바디 보이차는 한 잔에 1g 1g의 한 잔에 그 보이차의 34배 정도의 갈산 성분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차의 흉내내라고 알려진 그 기능성에 굉장히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지방의 감소에 효과가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보이차를 인체 조력 시험 결과 체중 감소에도 효과가 있다. 그리고 BMI, 체중과 신체 제곱을 나누어서 나오는 BMI 감소도 이룰 수 있었고요. 내장 지방의 피하 지방도 감소가 일어났고 섭취전 대비 혈이 들려도 감소하고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에서 우리가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여주면서 굉장히 유익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지방 감소에 좋은 이 보이차는 애터미 슬림바디 보이차를 찾아보면 차류에서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차류를 넘어서 식품명에 보면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으로 보이차 추출물을 이용했기 때문에 1g의 충분한 갈산 성분을 섭취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지금 다이어트라든지 체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이다. 그런 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식약처에서 인증받는 개별 인정형 건강기능식품에 보이차 추출물 100%를 담았고요. 그래서 체지방 감소에도 효과 있고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다이어트 핵심 성분이 갈산 성분인데 우리가 일반 보이차를 드시는 것보다는 34잔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4잔을 드시는 것처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하고요. 한 포 간단하게 햄스팅스에 타시거나 아니면 따뜻한 차로도 진하게 드셔도 좋을 성분입니다. 그리고 하루 한 포로 우리가 생수 우리 식초수에 500ml에 하루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뿌리 드시면 좋습니다. 당연히 다이어트나 체지방을 빼고 싶은, 관리하고 싶은 분들이 드시면 좋고요. 건강한 다이어트를 원하고, 저녁 늦은 외근이나 그 회식이라든지 이런 식사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이 체지방이 쌓이는 부분은 좀 감소하고 싶다. 이런 분이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몸무게 늘었다거나, 그리고 출산 전 문맥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관리가 필요하신 분, 혈중 콜레스테롤이 염려가 돼서 관리가 필요하신 분도 드시면 좋은 성분입니다. 주의사항은 특이 체질이라든지 알레르기 체질, 그리고 소량의 카페인만으로도 영향을 받는 분들은 좀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임산부나 수유 여성을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드시지 않는 거 좋고,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당연히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금액은 우리 1g에 30호가 들어있는데요. 25,000원이고 PB는 10,000PB가 됩니다. 이상 제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기혈 조리사를 해주실 분은 녹양 천사센터의 센터장님이시고 본부의 부부장님께서 기혈 조리사를 해주시겠습니다. 국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스타마스타 권부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보이차 저는 제가 고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고기 먹고 나서는 항상 보이차를 마십니다. 콜레스테롤 우리 아까 조심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굉장히 좋으니까 여러분들도 다이어트 하시거나 내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하시는 분들은 보이차로 이렇게 조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릴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요즘에 에이코아를 매일매일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책도 읽고 VOD 시청도 하고 저는 명단 작성도 요즘에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그 VOD 시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별로 그러니까 우리 항상 동영상 시청하고 해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VOD 시청은 따로 하지 않았었는데 요번에 제가 이제 이 에이코아를 하다 보니까 이 성공자분들의 이야기를 듣는 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VOD 시청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성공자분이 하신 말씀이 이제 제 가슴에 확 와닿는 거예요. 뭐냐면 안 넘어가네요. 안 넘어가지? 네, 잠시만요. 네, 넘겨볼까요? 넘어갔어요. 네. 이 리듬감이라는 이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선포자분께서 이 리듬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 리듬감을 잊어버리고 사업을 요즘에 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리듬감에 대해서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 사업에 대한 리듬감이 이해가 확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자를 한 명 만나게 되면 내가 이 한 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애터미의 비전이나 그런 거를 다 심어주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하게 돼요. 예를 들어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동안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는 걸 알려주고 싶어서 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다 수용이 될까요? 수용되지 않아요. 이거는 내가 그 사람에게 한 번에 다 알려주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또 우리가 후원을 받게 되면 스폰서님 후원으로 이 사람이 뚜껑이 확 날아가서 사업을 하게 될 거를 기대를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뚜껑 날아가지도 않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자분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한 번에 얘기할 거를 5번에 나눠서 얘기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5번을 만나야겠죠. 그러면 한 번에 얘기할 걸 5번에 나눠서 얘기하라 그런 소리예요. 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제 친구한테 완전 사업 초창기예요. 중학교 때 친구였는데 그 애터미를 시작할 무렵에 우연히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친구가 의정부에 살고 있었고 저희 센터도 의정부에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경찰이었고 이 친구는 주부였기 때문에 나 얘랑 같이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친구를 만날 때마다 내가 애터미에서 들은 얘기를 이 친구한테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이 친구가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애터미 얘기 좀 안 할 수 없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근데 제가 안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한 거예요. 이 친구는 딴 데 가입이 돼 있었고 그래서 제가 여동생을 또 공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럼 여동생을 가입시키자. 그것도 계속 귀찮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아직도 연락을 안 하고 있어요. 아마 지금 제가 연락을 하면 다시 연락이 되겠지만 저도 사업하느라고 바빠갖고 연락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5번 만나서 한 번 만날 때마다 나눠서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를 소비자를 만날 때 연애하는 것처럼 말해요. 우리가 연애할 때 처음에 만났는데 만나자마자 결혼합시다. 그럼 어떻겠어요? 상대방이 다 도망가겠죠.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커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얘기도 하고 이렇게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건데 애터미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애터미 사업을 연애하는 것 같이 해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가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듬감을 갖고 있으면 누구나 이 상대방이 반하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비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연애를 할 때 상대방도 마찬가지고 이 리듬감을 갖고 밀당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반하게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는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리듬감을 갖고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막 열정적으로 시작을 할 때 동네 슈퍼에 갈 때도 팜플렛을 이렇게 장바구니에 넣고 갔어요. 그러다가 어떤 분이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팜플렛을 주면서 애터미를 알렸더니 그분이 저한테 칫솔을 살 수 있니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다고 제가 물건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저희 아니야. 동네에 아니야. 저희 동네에 그 화장집 하는 생활용품 파는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한 곳에 이렇게 애터미 제품을 놓고 팔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그 칫솔을 사가지고 그날인지 그 다음날 그분한테 칫솔을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도 제가 전화로 계속 그분하고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느 날 그분을 만났던 것 같아요. 제가 만났는데 그때도 회원가입이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분과의 인연을 1년을 이어갔는데 나중에 제가 그분을 가입시켰어요. 1년 만에. 어떻게 시켰냐면 평소하고 다름없이 전화를 하다가 제가 그분한테 갑자기 그때 이제 회원가입해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이 저하고의 신뢰관계가 쌓여있잖아요. 그랬더니 흔쾌히 웃으시면서 그래요 이러고 회원가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차근차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의 이제 컬트 컨택에서 만난 소비자가 또 있었어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 옷수 선집을 하셨는데 인상이 되게 쫑하신 분이었어요. 웃지도 않으시고 어떻게 보면 좀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내가 어떻게 좀 친해질까 생각을 하다가 성함을 물어보게 됐는데 성함이 권씨였어요. 근데 제가 권씨잖아요. 공통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걸로 그분이 마음이 조금 열렸어요. 그래서 아빠는 뭐 무슨 자 돌림이냐 뭐 이래갖고 알려드렸더니 본인이 도미래요. 그러냐고 막 이러면서 그분하고 이제 좀 친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곳에 자주 갈 수 있게 됐는데 또 물건을 바로 안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어느 날 이분이 자기 발 뒤꿈치가 갈라져서 고민이래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바디로션, 바디비치라고 했거든요. 그거에 감동이 굉장히 커서 제가 굉장히 많이 팔았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거를 권했는데 권하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그분을 찾아갔는데
그분이 양말을 벗어서 제 발 뒤꿈치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고생했었는데 다 나았다. 그래서 또 신뢰가 쌓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에 저희 AA 파운데이션이라는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자기는 조금 어두운 걸 써야 된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좀 하얘져요. 그래서 아니다, 그거 말고 더 낮은 호수를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아니래요. 자기를 가리시려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안 되겠어서 저희 올케가 좀 까무잡잡해요. 그래서 올케한테 그 AA 파운데이션을 빌려서 갔어요. 그 자리에서 판매를 안 하고 써보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단계의 파운데이션을 이제 권해서 그분이 만족했었어요. 그리고 또 우리 해몽당차 있죠. 해모임, 홍삼, 원당. 이것도 타가지고 가셔서 드셔보시라고. 근데 바로 안 사셔요, 그분은. 근데 그러다가 또 그분이 그것도 사시고. 그렇게 하면서 신뢰를 쌓이게 되자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수선집 한쪽에 이렇게 치약칫솔 진열해 놓고 하면 어때요? 그랬더니 오케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가 진열해 놓고 하시고. 그리고 제가 뭐 애터미 제품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지였는데 거기가 목요일마다 장이 쓰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갈 때 옥수수도 사가고 빵도 사가고 하면서 이분하고의 굉장히 진짜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뢰가 쌓이면 제품은 그냥 들어가게 돼 있어요. 저희 제품이 진짜 싸고 좋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들어가게 돼 있는데 처음에 상대방이 의심이 들죠. 아, 왜 이렇게 싸? 싸니까 안 좋겠지. 근데 그 부분만 해소가 되면 되는데 그 전에 해야 할 거는 그분과 리드감을 가지면서 칠리 쌓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제품은 해머니까지 다 들어갈 수 있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일이에요. 그, 614도 1101호, 614도 1101호. 네, 얼마 전에, 네, 저의 한 4년 정도 이제 연락이 끊긴 소비자가 있었어요. 이 소비자는 이 오수선집 사장님 그 상가에서 만난 또 소비자예요. 1층에서. 근데 이분이 아가씨였어요. 나이가 저보다 많았는데 결혼을 하지 않은 분이어서 제가 그분하고 어떻게 관계를 했었나 더듬어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분이 아가씨였기 때문에 제가 같이 커피도 마시고 또 밥도 먹고 밖에서 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언니도 가입시키고 해서 이분이 수당도 받고 했던 분인데 이분이 한 번 탈퇴되고 다시 가입되고 요번에 저한테 연락을 이유가 또 탈퇴가 되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 밑에 소비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관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휴지를 사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해서 가입을 다시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매를 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한 번의 소비자들을 만들었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찾아가고 따로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고 영화를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한 3년 정도 됐을 때 제가 함께하고 싶은 소비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뭐 지인분하고 영화를 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겠다고 했죠. 그래서 가서 그때 본 영화가 써니였어요. 근데 내가 영화를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어떻게든 이제 친해지고 하려고 간 거죠. 그렇게 해서 영화도 본 적이 있고 또 술도 마셨어요. 술 마신 건 아니고 술 먹는 자리에 제가 같이 동석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술을 안 먹는데 그 술을 그분들이 드셨어요. 근데 그분들하고 좀 친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갔더니 제가 그렇게 했더니 집에 12시가 넘어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포인트를 제가 매일 맞춰가고 있었는데 막 2000포인트, 200포인트 막 모자라갖고 포인트도 못 맞췄어요 그때. 근데 제가 이렇게 자꾸 놓치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님이 제가 이 2000포인트 때문에 200포인트 때문에 포인트를 30대 30을 못 맞추니까 나중에 가상 잡고 잡아다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빠져서 이렇게 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안 갔죠. 뭐 이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제 따라다니다가 계속 술집만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어쨌든 이렇게 신뢰가 쌓여서 소비자가 되고 파트너가 됐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 지인 중에 저한테 김자반만 주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 김자반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음식이어서. 그러면 그때 당시 의정부 누리센터 말고 손산센터에서 제품을 판매를 했어요. 그럼 제가 경전철을 타고 그 김자반을 사서
또 경전철을 타고 전철로 또 갈아타서 창동역에 내려서 걸어서 김자반 하나를 들고 1시간을 걸려서 배달을 간 거예요. 그러면 제 지인이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저한테 그러기도 하고 저는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지인이 그렇게 해줬더니 자기가 일하는 곳이 6층 음식점이었어요. 근데 그 2층에 있는 분을 한 분씩 한 분씩 소개시켜줘서 또 소비자가 되고 그러다가 또 3층에 있는 분을 소개시켜주고 또 4층에 있는 분을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해서 제가 소비자가 그곳에서만 10명이 넘게 그렇게 형성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밑에서는 또 엿을 파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그분까지 저의 소비자가 됐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신동아센터에 그분 엿 파시는 아주머니도 모시고 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의 지인은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5번에서 10번 이상 가서 가게 되면은 소비자는 반드시 돼요. 이 정도 가면은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두 번 가고 제품을 안 사니까 거기서 포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나의 소비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5번에서 10번까지는 가서 얘기를 하시고 초대를 하시면 반드시 나의 소비자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많은 소비자를 구축을 했었기 때문에 석세스 세미나 1박 2일 우리 석세스 세미나를 가면 이제 세미나를 봐야 되는데 제 카톡이나 문자로 자꾸 문자가 와요. 주문 문자. 그리고 또 전화도 주문하는 것도 오고 그래서 제가 막 왔다 갔다 거리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소비자와 믿음감 있게 사업을 진행했구나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가 리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리듬감 있게 같이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듬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좋은 점이 있는데요.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내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해야지 리듬감을 갖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뭐 스폰서 사업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스폰서 사업이다 뭐 하지는 않지만 이제 내가 이렇게 해서 스폰서가 뭐 돈을 번다라든가 이게 약간 스폰서를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불만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가 잘해야지 내 사업이 잘 된다. 이렇게 하면 파트너한테 자꾸 기대가 생기고 파트너의 단점이 보이기 때문에 또 이 리듬감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하시면 반드시 리듬감이 깨집니다. 그래서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스폰서 사업이 아니고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셔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 저희 스폰서님이 투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센터에 2번에서 3번밖에 조회에 참석하지 못하셨어요. 그리고 조회에 참석을 해서는 또 바로 학교로 출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혼자서 조회를 듣고 사설을 듣고 소비자를 만나러 갔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 혼자서 하는 사업이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 사업이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하는 이유는요. 내가 또 스폰서를 따라다니면서 초기 3개월에 빨리 배우셔야 돼요. 빨리 배우셔서 내가 혼자 가서 하셔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딱 사업을 하겠다고 했더니 저희 위에 스폰서님이 저를 데리고 별내, 용인, 구리 방가방가센터, 뭐 종로 라인미팅, 그 다음에 세종시, 콜마비니치, 홍천 1박 2일까지 다 데리고 다녔어요. 근데 그때 저는 뭘 알아서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잘해주셨던 게 그렇게 다니면서 그 센터의 분위기, 또 그 센터에 오시는 리더님들의 사업 설명, 또 라인 미팅의 분위기, 뭐 세종시 어디 콜마 비엔치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모임이 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뭐 그런 것 등등, 홍천에 갔을 때 어떻게 밥줄을 서서 밥을 먹고 숙소가 어디고 뭐 별의별 거를 다 한 달 안에 제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3개월 안에 모든 걸 경험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밑바탕이 돼서 제가 애터미 사업을 꾸준히 하게 된 원동력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1박 2일 석세스 세미나 갈 때 그때는 버스를 타고 갔거든요. 이렇게 각자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혼자 앉아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왜냐면 그때 당시만 해도 그때 우리 같이 사셨던 분이 박은하 청장님, 뭐 그쪽 밑에 파트너 스폰서님들, 이승희 단장님 뭐 이렇게 다 같이 갔는데 그때 저희 쪽에서는 이렇게 가는 사람이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혼자 앉아서 가고 또 석세스 세미나를 갔더니 음, 어느 방에 들어가서 자래요. 그러면 또 형제 라인하고 자고. 그때 당시만 해도 저희 바로 이 스폰서님은 학교에서 늦게 끝나고 오셨고 어떨 때는 스폰서님하고 같이 자지만 어쩔 때는 다른 라인에서 저는 배정이 돼서 그렇게 잤는데 그게 자장격제할 수 있었던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 라인별로 이렇게 뭐 같이 자야 되고 같이 밥 먹어야 되고 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혼자 내 사업이라는 마인드로 혼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혼자 가면 내가 빨리빨리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0명 만날 수 있는데 스폰서님하고 가면 3, 4명밖에 못 만나요. 왜냐하면 스폰서님의 속도에 내가 맞춰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게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 후일력 없이 해야 되잖아요. 스폰서님하고 가면 스폰서님이 다 얘기해야 되고 나는 듣기만 해야 돼요. 그럼 스폰서님 실력은 계속 늘지만 나의 실력이 안 지금 늘죠. 거기는 안 나오는 거야, 이런 게. 그래서 이렇게 스폰서님한테 후원 받을 때를 받아야 되지만 일단은 내가 혼자서 부딪히고 해보고 해야지 나의 실패 경험이 결국에는 내 자산이 되기 때문에 내 실력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나 혼자 해야 된다고 해서 소통하고 상담 안 해야 될까요? 하시면서 하셔야 돼요. 항상 그 소통하고 상담을 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 나가야 되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내가 CEO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스폰서님한테 의지하지 말고 내 사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요. 또 스폰서님은 조직이 커요. 하지만 나는 그 스폰서님 조직이 일부분이에요. 그래서 나와 내 조직이 그 스폰서님하고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다 보면 서운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내가 내 조직이 커져야지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내가 하기에 달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각자 나만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후원을 계속 받아서 사업을 하면 나의 사업 속도는 느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패를 해야 되는데 스폰서님이 중간에서 실패하지 못하게 막고 계세요. 실패를 계속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 사업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내가 부딪히면서 터득해야지 나의 사업 속도는 빨라진다고 그 성공자분들이 하나같이 얘기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폰서님이 나 때문에 돈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좀 더 하게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줄 바이너리고 무한 단계로 가다 보니까 나 때문에 스폰서님이 돈 버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거는 보상 플랜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나 근데 칭찬지만 안 나온단 말이야. 파트너로 있는 게 아니라 스폰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 보상 플랜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리더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위 조직에 신경을 쓰다 보면은 위에는 솔직히 신경이 안 쓰여요. 그러다 보면 저절로 그런 부분은 없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요번에 에이코어 하면서 느낀 진짜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제가 이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내 하위에 우리 몇 명 있는지 앱에 들어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게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어제 우리 비즈니스 세미나에서 김영락 크라운 마스터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본인 하위에 200만 명이 있다. 근데 제가 평소 같았으면 크라운 마스터니까 200만 명 있는 게 뭐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제가 그 전에 이걸 깨달았어요. 그 다른 성공자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로얄 마스터 때 하위에 10만 명이 있었다. 그때 제가 그게 가슴에 훅 와닿더라고요. 10만 명이 있어야 로얄 마스터가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제가 저 혼자 목표를 내 하위에 있는 소비자분을 10만 명을 만들어야겠다. 매일매일 명수를 보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일정해요. 탈퇴가 되는 사람도 있고 또 가입이 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있는 숫자가
나의 수당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위에 지금 몇 명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목표를 세우시고 내 하위의 소비자를 몇 명 만들겠다는 목표를 꼭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0만 명의 소비자를 만들겠다는 이런 목표를 세우게 되면요. 왜 내 하위에 팀이 여러 팀이 있잖아요. 팀끼리의 갈등, 또 그 밑에 스폰서 파트너와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주 작게 느껴진다고 하는데 그 말이 저도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하위에 몇 명의 소비자를 만드는 그 목표를 반드시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애터미를 하지 말고 애터미 비즈니스를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내 하위에 이런 분들이 있대요. 세미나가 언제 열리나요? 어디서 열리나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열리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보니까 지금까지 내 파트너 중에 그런 분이 있었나 생각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다른 사업도 이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애터미를 하지 말고 애터미 사업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애터미 제품으로 소비자를 만들어서 쓰게 하고 계속해서 그분들한테 우리의 비전과 꿈을 전하라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우리 애터미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내가 애터미를 2, 3년 했는데 돈이 안 돼서 그만뒀다. 이런 사람들은 애터미에서 잊혀진 사람이라고 해요. 그리고 돈이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왔다고 합니다. 돈이 안 되는 사람들하고는 말도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내 열정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그리고 성공자를 자주 봐야 한대요. 우리가 성공자를 자주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세미나, 시스템에 참석을 해야지 성공자들을 자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2년, 3년 하시는 분들을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제대로 하시는 분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은 세미나를 내가 골라서 가요. 나는 여기 가고 여기는 안 가고 아니면 아예 안 가시고 물건만 파시거나 그렇게 하다고 나는 애터미에서 돈을 못 벌었다. 왜냐면 우리는 가입비 진입비 다 없잖아요. 본인이 소비자 하고 싶으면 소비자 해도 되고 사업자 하고 싶으면 사업자 해도 되기 때문에 소비자로 하신 분들도 본인이 애터미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이거는 애터미 사업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애터미를 한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김영란 크라운 마스터님이 제가 봤을 때는 항상 웃고 계시고 뭔가 여유로워 보여서 사업도 그렇게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졸업을 하셨나 못 하셨나 아무튼 그런데 이분이 아니구나. 내가 잘못 봤구나. 이분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셨지만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걸 제가 어제 또 느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셔서 다른 일을 할 게 없었대요. 그래서 17개의 다단계를 전전긍긍하다가 최종적으로 애터미에서 본인이 정착을 하고 나는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한다. 나는 가난의 사슬을 이 애터미로 끊겠다. 죽을 각오를 하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셨다는데 제가 이분을 봤을 때는 너무 여유로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분이 그때 앞도 뒤도 보지 않았을 때 모습을 못 봤죠. 지금의 모습만 봤으니까 이제 그렇게 느낀 거겠죠. 그래서 그분이 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본인이 센터를 차리고 5년 동안 버스를 띄우셨대요. 근데 그 버스에 타셨던 분들이 다 임페리얼이 되고 크라운 마스터님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저희 이혜정 임페리얼님도 그 차에 타고 계셨고 신정인 크라운 마스터님도 그 차를 타고 본인의 그 버스를 탄 사람 중에 40%가 성공을 했대요. 근데 너무 제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이분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보통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애터미에서는 학력 아무 상관없다. 이 말이 어제 또 한 번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네, 사건을 만들으래요. 무슨 사건이냐면 사람을 계속 만나는 그 사건을 만들라고 합니다. 이 사건을 만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대요. 어제 이제 김영란 크라운 마스터님이 초창기 얘기를 해주시면서 한쪽이 완전 대실적이었고 한쪽은 진짜
거의 점이었대요. 근데 그분이 하도 안 되니까 자기한테 후원을 붙이는 사람도 없대요. 소실적으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파트너 나오게 해달라. 근데 어느 날 네트워크 하신 분이 두 분이 모여서 들어오시더래요. 센터에.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는 네트워크 얘기를 들어주면 네트워크 얘기를 들어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그날 뚜껑이 날아가셨대요. 그때부터 본인이 사업이 시작되기 시작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도 안 되는 그 시간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견뎌왔던 거예요. 근데 그 한순간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소실적이 커지면서 사업이 계속 진행이 됐대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분 항상 웃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는데요. 이도호 단장님도 보면 항상 웃고 계시고 이분도 항상 웃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있어야 사람이 붙는데요.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나는 오늘은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이거를 항상 외치고 다니셨대요. 진짜 그렇게 하신 게 얼굴에 다 나타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 어떤 크라운 마스터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분은 처음에 이제 사업을 시작할 때 본인이 애터미가 이 사업적으로 될지 안 될지를 철저히 분석을 하셨대요. 보상편에만 분석한 게 아니라 회사별 다 분석을 했는데 99%는 성공을 하겠대요. 애터미 시스템에 대해서. 근데 1%는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자세로 1%를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성공을 할 수 있고 실패를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그 1%를 내가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긍정적인 자세로 리듬감 있게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도 이분들처럼 언젠가는 성공의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도 긍정적인 하루 되시기 바라면서 조회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더 뜨겁게 현장 경험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스폰서님들의 귀한 경험과 조언을 함께 해주신 건국의 본부장님 조회사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은 우리 농협천사센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 김명호 사장님의 스피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녹양천사센터 세일즈마스터 김명옥입니다. 현재 저희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투잡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애터미를 알게 된 애터미를 알기는요 한 12년쯤 되었고요. 제품이 싸고 좋아서 더페임 화장품 등 한두 가지 이제 제품 매입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다양하게 많이 나와서 쓰고 있는데요. 그 애터미의 주력 상품인 그 해모임을 꾸준히 먹으면서 활력 있게 미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제가 2년 정도 해모임을 꾸준히 이제 먹고 나니까 봄만 되면 알러지 비염이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오래 서서 일을 하다 보니까 관절이 여기저기 아파왔는데요. 토마신도 꾸준히 이제 먹다 보니까 훨씬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품 이용을 하다 보니 소비가 소득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업을 좀 더 자세히 알게 된 동기는요. 저희 스폰서님이자 이미애 팀장님인데요. 팀장님을 통해서 3개월 교육과 정도 마치게 되었으며 팀장님을 맞춰서 되었으며 세일즈 직급 도전에서 스폰서님과 파트너의 도움으로 직급 도전을 해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노동 소득이 아닌 그 시스템 소득이 없을까 하고 항상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회사가 네트워크 마케팅 이제 그런 회사였더라고요. 물론 저도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도 이제 처음 접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많은 사람들의 그 꿈들을 현실로 이루어져서 회사인 것 만들어주는 이제 회사인 것 같아서 이제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줌이나 센터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미나에 항상 참석을 하게 되면은 그 회장님의 말씀 중에 돈 버는 일을 또 끝내야 된다. 그리고 생생하게 이제 꿈꾸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말씀이 항상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간절한 마음과 그잘 살고 사랑하고 배우고 봉헌하는 삶 이런 균형 잡힌 삶을 꼭 살고 싶습니다. 그 애텀이라는 도구를 붙들고 정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은 꼭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꿈과 이제 목표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목표는요, 25년 10월 하반기에 팀장의 목표로 열심히 성장하는 모습, 한 계단 한 계단씩 올라가는 모습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명호 박사님의 인생 그 수레바퀴와 그리고 꿈과 목표 모두 응원드립니다. 김명호 박사님은요, 최근 제가 보이차로 오늘 제품 설명을 한 이유도 김명호 박사님이 스크린발을 너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평소에 보이차를 굉장히 열심히 드셨거든요. 그래서 이번 슬림바 대회 하시면서 그 체지방의 목표도 완수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슬림 나이 멋진 포즈로 또 이렇게 사진도 찍어서 올린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네, 항상 응원드립니다. 네, 그럼 이상 저 시스템 그 안내드리고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토요일 내일이죠. 일산 세미나가 있고요. 또 APC 네네. APC 졸업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분들 마음 응원드리고 또 참여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굿모닝 애터미 있고요. 그리고 7월 3일 소비가 소득이 되는 소서클 버스를 띄우는 모든 분들이 성공하셨듯이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성공자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음성을 해제해 주시고요. 사원 제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사원 준비. 하나, 사원 시작. 영혼을 영혼을 세우며 여기며 생각을 경배한다. 네. 주께 서며 평진다. 가자. 사원 시작. 열정.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